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파의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좀 대응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좋게 여러 정보를 이야기해 볼 텐데 했던 얘기 또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손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새로운 진입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추매를 언제 해야 될지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걸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 거의 저가를 깼죠. 네. 이때 폭락했을 당시 프리장에 찍었던 가격을 사실은 거의 같게 찍었기 때문에 현재 장중 가격으로 본다면 종가가 거의 최저가를 찍었고 많이들 실망하시고 뭐 소파이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어, 좋은 얘기 해놓고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조금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올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리뷰하고 있는 기업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아프고 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 좋게 한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굉장히 안 좋고 어, 호재가 남아 있긴 한데 사실은 호재는 1, 2월 달쯤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호재 가장 큰 뱅크 차트도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다 나온 거죠, 사실. 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다 나온 거고 이제 다음 실적은 못해도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하고 소파이가 자체적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크게 반등하기는 이제는 정말 쉽지 않아졌고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소파이가 해야 할 건 오로지 이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로는 딱히 제 머릿속에 주가가 오를 만한 이슈가 없는데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소파이가 오를 수 있겠으나 문제는 학자금 관련 이슈가 계속 짓눌려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크게 반등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기간 동안 아마 충분히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변수 빼고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 단기간 내에 기다릴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게 팩트고 제가 알고 있는 소파이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악재는 차고 넘칩니다. 이건 2022년까지 정리인데요. 2022년까지 봤을 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약 8개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볼 때 주가의 등락이 있을 만한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총 8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 슈퍼앱 경쟁인데요. 경쟁이 계속 더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경쟁이 심해진 만큼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객 확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유럽에 있는 뱅킹들이 현재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뭐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 또 차임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이 소파이와의 격차를 줄일 건 줄이고 앞서 나갈 건 앞서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갈릴레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성장이 소파이에게 완전히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에 얼마나 이길 수 있을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차임이 상장을 연기했지만 하반기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 보니까 차임이 상장을 하면 소파이가 이 디지털 뱅킹 앱에선 현재 뭐 독보적인 위치가 맞죠. 다만 차임이 상장을 하면 이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계속 짓눌려 있는 학자금 상환 연기는 일단은 5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게 단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3월 내내 아마 이거 가지고 끌 거고요. 왜냐면
얼마나 탕감해 줄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가 3월 내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고 연장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중간 선거 11월 전까지는 계속 붙잡혀 있을 겁니다. 원래 5월이었다 보니까 원래 5월이었죠.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 7개월까지는 이 학자금 관련 대출 관련 매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이지만 연장은 무조건 하는데 탕감 액수에 대한 그 이슈가 좀 있어서 만약에 현재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5만 달러를 탕감해 준다면 이거는 진짜 도망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렇게 안 되길 바라고 있는 거고 이 이슈가 3월까지는 갈 거고 아마 4월까지도 계속 짓눌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 발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주식 관련 보상 비용이 낮지 않습니다. 올해 22년이 낮지 않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느 분기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이게 뭐 한 번에 쏠린다거나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까보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2022년에 이런데 23년은 얼마나 더 늘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슈는 맞고요. 6번은 테크네시스를 인수했지만 결론적으로 인수하고 나서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지울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소파이를 덮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하고요. 일곱 번째로는 소비 심리 위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뭐 소파이에게만 얽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소비 심리가 근래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은행 관련 또 은행이다 보니까 뱅킹 관련 여러모로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외적으로 아시겠지만 FOMC나 또 금리 또 전쟁 이런 이슈가 계속 소파이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추매 언제 하지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체크해 가시면서 이거는 해소됐구나 이게 남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면서 추매를 언제 할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개월 정도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실적까지는 1Q 실적까지는 어떠한 걸 가져와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있겠죠. 기관 물량 늘어날 거고요. 당연하겠지만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고 서비스 추가되고 뭐 옵션 등등. 물론 좋은 소식이죠. 다만 이 친구들이 더 강력한 하방 압력을 줄 거기 때문에 호재도 물론 있겠으나 추매하실 분들께서는 이것들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가시면서 좀 이게 해소가 돼 가면 그때 매수하셔도 아마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고 이러한 이슈들을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란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현재 상태에서 기업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주식 관련 보상 비용이 매출도 늘고 있지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SBC거든요. 주식 관련 보상 비용 계속 늘고 있죠. 매출도 늘지만 같이 늘고 있는데 이게 나쁘냐라고 물어보면 꼭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채용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IT 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써가면서 소파이가 주장해왔던 비용을 써가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많다는 거는 우려할 부분이고요. 이건 시킹알파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24%쯤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업이 업스타트나 랜딩클럽이 뭐 8%, 9%대에 비하면
조금 큰 느낌은 있죠.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아마 지출이 될 거예요. 근데 다른 기업보다는 많지만 성장을 더 열심히 하려는 과정에서 이게 비용 지출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여기 있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소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갈릴레오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이게 사실은 뭐 단기간 내에 뭐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그냥 장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 1년, 2년 정도 지나게 된다면 분명한 수치로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욱더 안 좋아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네. 1940년대 이후에 가장 크게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매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유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이라고 하고요. 이 심리 지수가 쭉 내려왔습니다. 안 좋죠. 이거는 뭐 소파이만 해당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나 여러모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뭔가 더 구매하거나 이런 쪽에서의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이쯤에서 한번 이걸 짚고 가는 건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파이 오르니까 매수해라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니까 너무 또 야속하게 보지 마시고, 네. 오르겠죠. 오르겠지만 2022년 초반은 이러한 걸 좀 비를 피해 가는 것도, 아니면 이 비가 올 걸 알고 있으니까 추매를 조금 기다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